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아입니다. 이제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됐잖아요.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이 돼가지고 찍고 싶은 영상이 생겼어요. 2020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제가 독서를 44권 하기였거든요. 근데 세어보니까 완독한 책들이 이번 연도에 한 22권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목표한 거에는 못 미치긴 했는데 그래도 22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신년을 맞이했으니까 독서를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가지고 독서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독서를 꾸준히 하는 편은 아니고 좀 책 좀 읽어야겠다 할 때 좀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연초랑 특히 연말 쪽에 좀 많은 책을 읽었어요. 거의 반 이상은 연말에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꾸준히 한 달에 한 권 정도씩은 읽었는데 거의 연초하고 연말에 몰려 있어가지고 일단은 책 추천은 좀 요새 읽은 책들 위주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아이패드를 한번 바꾸고 나서 제 독서 노트가 그전 게 안 가져왔거든요. 저는 보통 소설은 많이 안 읽고 좀 자기계발이나 에세이, 경제 이쪽 책을 많이 읽어요. 소설은 한 권이고 나머지는 다 경제나 자기계발 쪽이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아시는 책들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좀 유명한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일단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타이탄의 도구는 자기계발 책이고 이 타이탄의 도구들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챕터별로 나와요. 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자기계발 이야기들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좀 남았던 것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될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가지고 좀 높은 데까지 올라가긴 힘든데 그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림을 익히고 노래를 익히고 영상 편집을 익히고 이렇게 하나씩 능력을 모으면 누구보다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독서 노트를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그 밀리의 서재 전자책 모아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결제 하고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칠 수 있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줄을 쳐놓고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독서 노트로 이렇게 똑같이 다시 적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중에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가 되어라. 뭐 상위 1%가 되긴 힘들지만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가 되면 누구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는 보드게임을 많이 하거나 전쟁론이나 송자병법 등의 책을 읽고 또 언어 공부를 하기. 언어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는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하는 거라고 그 책에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항상 안 되긴 하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내 정신에게 밤새 할 일을 주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전에 그 생각을 좀 하다가 자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계속 너무 고민하지 말고 노트에 적어놓고 밤새 좀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고 그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기억에 남았고 이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총집합이에요 정말. 타이탄의 도구들은 유명하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책은 목표를 이뤄내는 기술, 투두 리스트. 이것도 자기계발 책인데 저도 투두 리스트를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좀 가볍게 책을 읽고 싶었는데 좀 이 투두 리스트가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의지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읽은 거였어요. 이게 그냥 투두 리스트의 활용도 왜 써야 하는지, 왜 하면 좋은지, 왜 안 하면 안 좋은지 뭐 그리고 투두 리스트의 방법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총 정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책은 항상 마지막만 읽어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거의 슈르륵 넘기고 마지막만 조금 집중해서 읽곤 하는 편인데 여기서 나온 총정리법을 말씀드리자면 투두 리스트가 너무 많아지면 이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항상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하지 않은 걸 보면 되게 죄책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수의 투두 리스트를 적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마스터 리스트는 하나를 만들어요. 마스터 리스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넣어 놓는 거죠. 15분 이상이 걸리는 일들. 그 다음에 그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를 하고 뭐 공부를 한다던가 일에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던가. 그 다음에 웬만하면 마감일을 부여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감일을 부여하지 않긴 하는데 근데 뭐 마감일을 부여하면 좋고, 그리고 또 과제 개수는 하루에 최대한 7개를 넘지 않도록. 근데 15분 이하의 것들은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묶음 리스트를 만들어요. 15분은 되게 짧게 걸리잖아요. 이건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끝나는 일들이어가지고 내 투두 리스트엔 넣지 말고 그냥 따로 묶음 리스트를 만들고 그 투두 리스트에는 15분 이상이 걸리는 일들만 넣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7개를 한 다음에 뭐 하나씩 없애고 남는 시간에 묶음 리스트 걸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끝마칠 때쯤 그 마스터 리스트를 보면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했던 거는 또 체크하고 거기서 다음날 거를 준비하면서 그 마스터 리스트에서 가져오는 거죠. 내일에 해야 할 일을 7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기부여가 될 방법은 내가 체크했던 투두 리스트를 한번 보는 그런 느낌으로 나가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 관련 책을 읽었고, 이거는 솔직히 막 그렇게 깊게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런 방법들이 있거나 이런 걸 활용하면 내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방면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은 책은 경제 경영도서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원스크립티드. 이거는 제가 부의 추월차선을 읽었었어요. 한 2-3년 전에 읽었었는데 올해 다음 걸로 나온 책을 읽어봤거든요. 이것도 되게 길게 뭔가를 많이 적어놨네요. 사실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순 없을 것 같고, 이 책에서 좀 주요적으로 말하는 거는 저는 그거 같더라고요. 좀 각본을 탈출하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각본을 탈출하라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그냥 평범한 삶? 규칙적인 삶? 그런 거를 깨고 뭔가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독서 노트를 정리하기만 했지 그 다음부터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이런 걸 독서 노트를 정리하면 읽어봐야 되는데, 좀 초반에 나온 얘기 중 하나는 오늘의 자유시간은 내일의 자유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다. 늙어서 시들시들한 내일의 시간을 사기 위해 젊고 팔팔한 오늘의 시간을 파는 것은 좋은 베팅이 못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해서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좀 지금 당장 빠르게 돈을 빨리 벌고 즐길 걸 즐기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가치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의 좀 틀에 박힌 생각을 좀 바꿔라,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그 뒤에서는 뭐 단계별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해를 못했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읽은 건데 내용이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독서 노트만 정리하고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은 심리학 책이에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이거는 좀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인데 되게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나와요. 뭐 인간관계, 사랑, 뭐 직장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쭈르륵 나오는데 한 효과가 별로 길지 않고 딱 여기서 나와 있는 이기적 평양이라는 이 효과에는 앞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례가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기가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게 읽었고, 심리학 관련해서 요즘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되게 읽기 쉽고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들어있어서 입문책으로 읽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심리학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뭐 끓는 개구리? 무슨 효과인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개구리를 처음 뜨거운 팔팔 끓는 냄비에 넣었을 때는 바로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지만 처음에는 낮은 온도에 넣었다가 점점 이렇게 물을 끓여서 온도를 높였을 때는 애가 이 온도에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서서히 끓어서 죽는다, 그런 실험을 봤는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저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강아지 전기나 막 그런 실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긴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인상이 깊었던 심리학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 이게 내가 한 가족이 있어요. 아빠가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사장님한테 깨졌어요. 그리고 상사는 화가 나가지고 이 가족의 아빠, 그러니까 후배한테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는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화를 내고, 부인은 아들한테 화가 내고, 아들은 결국 아무 힘이 없는 고양이를 걷어찼다. 화가 나서 걷어찼다. 그런 내용이 담긴 효과인데, 좀 이런 거 제때 감정을 조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감정을 전염시키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브루잉 효과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할 때, 그때 계속 그 생각만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보다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거가 좀 더 그 창조적인 사고에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잠깐 낮잠을 잔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면 창조적인 사고에 도움이 더 된다.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초도 효과가 크게 적용하고, 익숙한 사람과 만날 때는 최신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나중에 좀 활용하려고 노력하면 어쩌다 활용이 되지 않을까? 어쩌다 활용을 하면 또 이게 몸에 배겨가지고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심리학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심리학 책을 좀 보신 분들께는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좀 어렸을 때 심리학책을 봤었는데 어렸을 때 봤던 그 사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번 정리하는 겸해서 읽어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읽은 거는 독서 관련해서 하나 읽을까 하는 생각으로 메모 독서법.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을 읽었어요. 그래서 메모 독서법도 좀 투두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면 안 좋은지, 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 쫙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좀 책을 읽을 때 기억에 잘 안 남잖아요. 저도 진짜 그런 편이거든요. 책을 읽을 때 되게 빨리 읽어요. 엄청 속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엄청 빠르게 읽어요. 제가 시간을 쓰는 걸 많이 안 좋아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책도 빨리 읽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책을 빨리 읽어도 내용이 다 이해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독서 노트를 쓰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데, 이 메모 독서는 좀 제가 쓰는 독서보다 좀 더 나의 생각을 담아서 이 책을 정말 내가 흡수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독서법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책을 읽을 때 줄을 치거나 책에 보다가 드는 궁금한 생각들 있잖아요. 저자는 왜 이 책을 썼을까? 저자가 전하고 싶은 여기서 주장은 뭐지? 여기에 근거는 뭘까?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 이런 거.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구상을 해봐야지 좀 더 이 책을 내 걸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평소에 읽는 방법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넉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이렇게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독서 노트를 쓰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필사도 하고,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하고 질문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쓴 독서 노트를 다시 읽어야죠. 저는 독서 노트를 쓰고 다시 읽지 않는 편인데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인드 맵을 작성하라고 해요. 좀 큰 키워드를 넣고 여기서 좀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건 정말 진짜 이 책을 내 걸로 만들겠다 하는 책에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인드맵은 진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독서는 이게 진짜 내 걸로 되려면 말을 할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 독서를 하고 글을 쓰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습관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독서 노트를 여기서는 처음에 읽은 날짜, 책 제목, 저자, 그리고 책의 주요 문장 필사하고, 그 다음에 필사한 문장에 대한 내 생각, 그런 거를 적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떠오르는 질문들 하고, 그 질문을 내 스스로 답변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고, 이거는 책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써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을 쓴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실천해야겠다 하는 실천 항목들을 쓰는
네, 그런 그거고요. 아 근데 너무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도 진짜 내 걸로 만들고 싶다 하는 책에는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소설을 딱 2권 읽었거든요. 처음 소설은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 여자랑 두 번째는 최근에 읽은 달러구트 꿈백화점. 이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요즘에 계속 베스트 1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냥 전자책을 보면 이 전자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조금 차 이동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많이 듣는 편인데 좀 그날은 자기 개발 같은 책을 읽으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국 그 이미애 작가님께서 쓰신 소설인데 우리는 사람들은 다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사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잠이 들면 그 꿈백화점에 가서 꿈을 사서 그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되게 유명한 데인데 되게 로망인 곳이에요. 달러구트의 전설 중에서 시간의 신이 있었는데 시간의 신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제자한테 이렇게 시간들을 나눠줬는데 첫째한테는 미래를 주고 둘째한테는 과거를 주고 셋째는 현재는 그냥 그 둘한테 좀 나눠주고 자기는 자고 있는 시간을 관장하겠다 해가지고 셋째 제자가 달러구트의 조상이고 대대로 이렇게 꿈백화점을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꿈을 이렇게 만드는 제작자들도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꿈을 제작해서 꿈백화점에 납품을 하면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사서 그 꿈을 꾸는 꿈은 후불체인데 사가신 분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뭐 기쁨, 설렘, 슬픔 그런 감정들이 들잖아요. 그럼 그 감정들을 이렇게 지불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엄청 창의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진짜 뭔가 상상력을 불어일으키면서 내가 평소에 꾸는 꿈하고도 접목이 되니까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소설은 진짜 잘 안 읽는 편인데 소설을 많이 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ASMR 롤플레이에도 이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출판사에 연락을 해보려고요. 사용해도 되는지. 어쨌든 소설을 읽고 싶다면 달러구트 꿈백화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유명하고 흔한 책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유명한 책 위주로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안 읽어보신 책이 있으면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독서 책 추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그리고 여러분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종이필름 혹시나 아직 안 붙이고 계신 분들 꼭 붙이세요. 종이필름 내가 왜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종이필름 얼마 전에 붙였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